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전체 국산차 중형 전체 시세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LF 이전에 나왔던 거는 소나타 더 브릴리언트 가 있었고, K5 요거 전에 나왔던 거는 첫 번째 1.5세대 K5인 더 뉴 K5가 있긴 있었었는데, 제가 판매했을 때 가장 욕을 좀 덜 먹을 만한 차는 여기부터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항상 팔고 나면은 리프트를 띄웠을 때 뭐 누유 부식 뭐 이런 부분이라든가 엔진 미션이라든가, 미션은 아니고 거의 엔진이라고 봤을 때 이 전 모델은 좀 불안하다 라는 생각에, 그리고 또 10년을 쫙 그었을 때 10년 이후가 되면은요 좀 그런 게 나오는데,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시는 게, 중고차 매물이라고 한다면은 경정비 해놓고 판매했을 거라는 이제 기대를 보통 하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이런 식으로 포장해놓고 판매하는 경우도 좀 덜어 많기 때문에, 게다가 또 연식이 또 연식인지라서 여러분들 기대에 충족하고 제 이미지, 그 다음에 나중에 하자 때문에 문제가, 요 차들이 다 안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안 나오려면,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려면은 10년을 쫙 거놓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사실 수요는 1,000만 원 미만에 좀 몰려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 2,000만 원, 3,000만 원 넘어가면 뭐 새 차 사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은 중고차 가격이랑 비교해 보면은 중고차 가격이 항상 좀 저렴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신차 출고된 지 한 달 만에 팔리는 중고차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들은 다른 차, 뭐 이 차 말고 다른 차를 사기 위해서 그냥 좀 손해보더라도 팔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좀 계시기도 하고, 해외 출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런 차들도 말이죠, 아무 이유 없이 중고차라는 이유만으로 쌀 수가 있긴 한데, 요런 거 말이죠. 그리고 또 요런 거 3.5세대입니다. 이건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중고 가격은 언제나 신차 가격보다 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LF 소나타 아직까지도 인기가 있고, 제일 싼 거는 제 조사일 기준, 지금 이 표를 조사한 지는 3, 4주가 되긴 했는데, 여하튼 제일 싼 거는 560, 제일 비싼 거는 1750짜리가 있었고, 많은 분들께서 16년식 이후에 키로수 10만 이하가 아니라 뭐 7만 이하 이렇게 고르시려고 하시더라도, 출시됐던 연식 자체가 지금 10년 정도 됐거나 아니면 7년 정도 됐으니까, 키로수가 그렇게 뭐 1년에 5,000km만 탄 차는 좀 흔치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점점 1600은커녕 1600을 초과해서 1700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LF를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긴 합니다. 그렇다고 요거는 싫고, 그렇다고 요것도 싫고, 요거는 알아보니까 좀 비싸고, 그래서 요거 뭐 1500 이상 하는 건 아는데 한번 골라줘 보시겠어요? 라고 하면은, 맨 마지막 연식으로 갈수록 신차 출고 대수가 좀 덜해지고, 다음 모델에 대한 기대 때문에 직전까지 모델 디자인을 공개를 보통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요게 택시로도 많이 빠졌고, 디자인이 맥이다 뭐다 해갖고 좀 실망을 많이 하셨었나봐요. 그래서 고민하시고 다른 모델은 어떨지 해갖고, 젊으신 분들은 요 디자인 괜찮다, 뒤에 브레이크 등이 뭐 프로스펙스 거꾸로 해놓은 거 뭐 그런 느낌이라서 좀 갸우뚱하긴 했었었는데, 똑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뭐 더 뉴 말리부나 그런 쪽으로도 빠지시긴 하셨지만 말이죠. 여하튼 지금은 초반에 그 실망감은 많이 희석돼서, 기간이 지날수록 상관없어지는 그런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소나타 뉴라이즈가 지금 사기에는 가격적으로 지금 1500 조금 안 되는 가격으로 사기에는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한데, 또 등급 높여서 키로수 낮추고 좀 색깔 좀 흰색이나 검정색, 쥐색으로 맞추고 하다 보면은 1700, 1800도 갈 수가 있다라는 점이 또 있기 때문에, 교집합이 항상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올리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올라갑니다. 소나타 DH는 이게 아반떼야 소나타야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게 뭐가 정답을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머리만 아프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게 맞아요. 왜냐면은 뭐가 맞으려면은 높은 차가 좀 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은이 은 가격이 있고, 금이 금 가격이 있고, 동이 동 가격이 있고, 구리가 구리 가격이 있는 것처럼, 여하튼 중고차는 그 키로수, 그 색상, 그 가격에 맞는 위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싸게 파는 금매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중고차는 그렇지가 않는 게, 냅두면 언젠가는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한다면은 잘 나가는데, 그것 봐! 합리적인 가격, 그래 싼 가격 있으면 전화 주세요. 그런 게 안 나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항상 서치를 자주자주 해주시면, 또 머리가 아픈 게 뭐냐면은, 좋은 차, 여러분이 생각하는 갑자기 조금 싼 거, 많이도 아니고 조금 싼 거 보려고 하면은 좀 애매해요. 이게 싼 건가 아닌가, 긴가민가 할 때 그 차가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또 기다리면 나올까? 근데 그게 싸지도 않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대치를 너무 높이실 수도 있는데 애매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차 속에서 적당한 합리적인 차, 깨끗한 거, 성능 기록부 괜찮은 거 이런 식으로 색깔 흰색, 검정색, 쥐색 보실 거 아니겠습니까? 특이한 색상 아니고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차량들 한 10대에서 20대 사이만 달달달달 보고 오늘 봤으면은 내일 뭐 볼 필요 없이 한 3, 4일 뒤에 또 보고 그다음에 또 3, 4일 뒤에 보고 하면은 어느 정도 감이 조금씩 오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과정을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만 이렇게 서치를 하시고 보시면은 뭔가 감이 좀 오시지 않을까 싶어요. 금액도 제가 요거를 이렇게 중간 금액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전후로 해서 보시던가. 그래요. 많은 분들께서 이 주황색 글씨 숫자부터 이 빨간색 숫자 이 안에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계속 봐보십시오. 키로수 10만 정해놓고 내지는 약간 보너스 줘서 11만에서 12만 이렇게 보너스 줘놓고 무사고 사고 하나도 없어야 돼 라고 하면은 진짜 좋은 차를 고를 확률이 오히려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해서 쭈르륵 보십시오. 그러면은 공부가 되신 상태로 여러분들께서 직접 저 같은 딜러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혼자 자의적인 생각 그다음에 차를 잘 모르진 않는데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위 지인들이 친구분들이시라든가 이렇게 물어보시면 답이 안 나와요. 전문가 없이 계속 도돌이표 왔다 갔다 도돌이표가 된단 말이죠. 야, 차 어떤 게 난 것 같아? 한번 같이 좀 봐줄. 그러면 내일이 아닌데 누가 어떻게 내일처럼 봐주겠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알선 딜러들이 수수료를 받고 여러분들 입장이 돼서 골라드리는 거겠죠. 뭐 정답이 제가 100% 100점이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말이죠. 여하튼 금액 속지 않으시고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노란색은 휘발유 대수고요. 빨간색은 LPG 대수고 초록색은 디젤들의 대수인데 DM8은 디젤이 없어요. 이 이후에는 디젤이 안 나왔고 디젤이 안 좋은 거요? 디젤은 뭐 진동, 떨림이 이제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막상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만족을 못 하시는 분보다는 만족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으신가. 그냥 주위 지인과 상식적으로 디젤은 이제 끝난 거 아닌가? 제조사에서 이제 2025년인가 이후부터는 디젤을 생산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화물차도 전기차로 나오는데 디젤을 사는 건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반대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마지막 끝물로 타기에 나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뭐냐면은 연비가 좋고 디젤이라고 해서 갑자기 나라에서 폐차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차들의 기술들이 만약에 폐차에 해당되는 차라고 한다면은 환경부에서 정부에서 조기 폐차하라고 뭔가 용지가 날아올 수도 있고 그런데 해당하지 않는 차량들인데 그냥 상식적으로 주위 분들의 인식 때문에 디젤이 지금 비선호되는 것 뿐이지 연비는 항상 휘발유보다 디젤이 리터당 가격이 싸요. 그리고 리터당 연비가 1km에 갈 수 있는 거리가 항상 디젤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젤을 타시면 오히려 경제적으로도 좋고 처음 치고 나가는 토크라고 하거든요. 그런 이제 토크발 치고 나가는 힘 그런 것도 좋고 연비도 좋고 세금적으로도 오히려 비싼 것도 아니고 싼 것도 아니고 그냥 적당한 수준일 수 있기 때문에 디젤이 전 개인적으로 알고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대중적인 선호도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건데 발상의 전환 한 번씩 해주시면은 오히려 좋은 결과 얻으실 수도 있는데 9대 이렇게 적게 있는 대수 속에서 고르려고 하면 좀 억지로 고르게 된단 말이죠. LPG는 100대가 넘어갑니다. 하지만 LPG 키로수들 보면은 짧게 타려고 LPG 사시려고 하셨던 분들보다는 키로수가 당시에 하이브리드가 좀 이제 대중적으로 선호도가 좀 별로 없었을 때 LPG가 더 인기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대수를 보면은 하이브리드가 LF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뉴라이즈 하이브리드 당시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점점 보면은 대수들이 LPG보다 하이브리드의 대수들이 점점 올라갑니다. 이렇게 말이죠. 3세대는 LPG보다 하이브리드 대수가 중고차 대수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상의 전환. 근데 당시에 또 신차 출고 당시에 하이브리드 지금 전기차처럼 비쌌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대중적으로 이제 되면서 가격이 좀 맞춰져서인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 금액들은 휘발유 기준이에요. 전부 다. 제일 비쌌던 거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거기까지 볼 필요 없고 1600짜리도 소나타 조건만 합리적이라고 한다면은 비싼 건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곤색 파란색으로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한 겁니다. 너무 이 안쪽으로 추천은 이 안쪽이긴 합니다만 이 안쪽을 보게 되면 LF를 1000만 원 넘게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속에서 보셔도 되긴 하는데 가운데 금액이 가운데만 가도 중간 한 아무튼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금액대 기준으로 보면은 LF가 1100이나 한다라는 거는 제가 봐도 비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LF는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뉴라이즈부터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건 제 생각이고 여러분들 이것보다는 요게 난 것 같아. 그리고 금액은 난 900, 1000 좀 더 줘서 1100 하시면은 중간 이하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 봐주십시오. 반대는 아닙니다.
뉴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1000도 있긴 합니다만 1000으로 갈수록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고 한 1400 정도, 1300 전후, 1400, 1500 이렇게 보시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기준을 1400 전후 보셔도 될 것 같고, DM8 1700, 1800 고르시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 시세 한번 보시고 2100까지 2200까지 이렇게 보셔도 되시지 않을까. 근데 DM8을 2000 넘게? 새 차 사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새 차 가격은 3000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1000만원 넘는 금액을 아끼시려면은 요 사이로 한번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말리부가 은근 매력이 있는 차일 수도 있습니다. 휘발유 대수 176대 있었고 조사일 기준 디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또 금액도 만만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14년, 15년 이전 것들은 그 미션 이슈가 있기 때문에 14, 10, 한 15년 정도 보시면은 그래도 이 600에서 850 안쪽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고, 올류 말리부는 1000초 보시면 될 것 같고, K5 2세대 보시면은 SX가 이제 안에 밑에 안개등 없는 거, MX가 안개등 있는 건데 제 와이프가 현재 요거 LPG를 타고 있습니다. 이게 69대밖에 없었나? 이게 두 대를 나눠서 그렇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LPG를 보시려고 하시면은 이게 등급이 뭐 프레스티지인데 저거 열선이 없거나 아무튼 등급이 낮을 수가, 키로수 많고 1000이 무조건 넘어가고 좀 애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LPG 문의가 오면은 썩 그렇게 반갑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둘 다 1100 전후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1000 안 넘길 수는 없나요? 라고 하시면 한번 봐주십시오. 근데 뒤로 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빨간색 주황색 이쪽 라인이 좀 불안해요. 너무 적정선의 최초로 가게 될수록 하자율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하자를 한 50에서 한 100 정도 감안을 해주시면은 될 수도 있습니다. 엔진 미션이 문제가 있는 차라기보다는 좀 감성적으로 휠 스크래치라든가 뭐 타이어가 다 달아져 있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앞유리가 뭐 금이 갔다라든가 뭐 스크래치가 좀 다발적으로 많다라든가 뭐 누유가 살짝 있다라든가 그런 부분 다 50만원 내외로 수리가 될 수도 있고, 타이어까지 하면 뭐 100만원 넘어갈 수 있겠지만 타이어 4짝가인데 100이 넘어가진 않아요. 하지만 이것저것 다 예방 수리를 하게 되면은 100에서 150 무조건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무조건이라고는 드리기 좀 뭐하지만 말이죠. 여하튼 여기 금액들을 보시면서 말리부는 요거였고요.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5 3세대 최근에 제가 판매를 했었었는데 디자인적으로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실내 인테리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확실히 5년 이내 차들은 10만 킬로가 안 넘는다라고 한다면은 엔진 미션 보증 기간도 남아있고 3년에 6만 킬로가 안 넘어가면은 다른 부분 라이트가 안 나오면은 라이트 뭐 모든 부분을 다 소모품 보증 기간이 또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또 있기 때문에 기분 좋게 또 서로 거래하고 문제도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5년에 10만 정도 되면은 약간 조금 소모품 이외에 뭔가 나올 확률은 좀 적긴 적은데 5년에 10만이 딱 넘어가는 순간 뭔가 돈 들어가는 게 무조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감안해 주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표가 특히나 이 빨간색으로 해당되는, 그리고 또 휘발유 대부분 보실 텐데 하이브리드 보시거나 하실 텐데 여기 대수 제가 이렇게 DM8에 355대면 너무 풍족하게 고를 수가 있고 100대가 안 넘어가는 차라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은 고르기가 좀 까다롭다. 이건 3세대가 아니라 3.5세대거든요.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3세대는 매물 대수가 풍족합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기준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이쪽에서 고르는구나 라는 것도 조금 가시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아닌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뭐 풀옵션 아니고 약간 등급이 낮거나 제일 낮거나 아니면 키로수가 좀 많거나 사고 유무가 좀 있거나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싸게 파는 건데, 감성적으로 보면은 사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성적으로 보면은 돈 좀 들여갖고 차라리 싼 걸 사서 돈을 좀 투자해, 어차피 비싼 걸 산다고 해도 무조건 안 나오는 건 아니잖아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은 맞으실 수도 있고, 무조건 이 안에 있는 차가 더럽고 수리를 해야 되고 걱정했던 것보다는 항상 좋아요. 하지만 무조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셨던 것보다는 조금 안 좋을 수 있다는 점 감안해 주시면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항상 기대를 안 했던 것보다는 좋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관점으로 좀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왜냐면 차는 수많은 것들이 집합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때문에 안 좋아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금액 텀이 있기 때문에 팀장님 그럼 1100 정도면은 몇 년씩에 몇만 킬로 정도 나와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물어보시는 것보다 사이트를 보시면서
감을 잡으시는 게 좋은 게 뭐냐면은 15년씩에 한 11만 정도? 라고 하면은 갑자기 뭐 7만 아까 이제 전산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자주 보여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7만 킬로가 있어요. 근데 등급이 스마트의 기본형 에다가 키로수 14만, 사고 유무, 양휀다, 뭐 본넷 X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사야 돼 말아야 돼. 보통 그렇게 되면 좀 찜찜해지니까 혼자만의 생각으로 안 사야 되겠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진을 좋게 접근을 하시는 너무 자기 합리화해서 좋게 접근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정답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싼 쪽에서 보시면은 좀 약간 비추긴 합니다. 너무 높게 보시는 것도 비추고 중간 정도 해서 여기 요만큼 이 붙어서 요만큼? 왜냐면은 너무 비싸게만 말씀드리면은 접근을 안 하시고 다른 딜러한테 가실 테니 어차피 보실 거면 그 딜러나 저나 다르지가 않거든요. 문제는 금액을 속으시는가? 환경 설정으로 그 딜러가 금액을 올리는가 안 올리는가? 어차피 보는 관점들은 다 비슷하단 말이죠. 광고 멘트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장난기 어린 그런 속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 진중하게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손님이 여하튼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여하튼 금액으로 속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 봐드리는 거 좀 더 꼼꼼하게 봐드릴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하자가 발생하면은 나중에 모른 척하지 않고 웃으면서 모든 분들 100%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표가 뭐야 이거 표만 하나 띄워놓고서 이렇게 말이 많아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을 텐데 문의시면 꼼꼼하게 제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면은 제가 직접 찾아뵙고 카페에서 차 한잔 하면서 같이 매물 고르고 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산 환경 설정 알아서 보여드리는 구매 후 문제 실수며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해드리는 가격은 첫째고 상품성은 둘째고 하자 처리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깨끗하게 아무것도 모를 때는 이민영 팀장에게 기록